박상용 검사가 나왔는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래요. 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서영교 위원장하고 서로 목소리 막 올라가고 그랬던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현장에서 오늘 오전에 전용기 의원이 또 공개했던 녹취가 또 하나 있었고 또 어제도 오마이뉴스 통해서 나온 또 KBS 보도 통해서 나온 녹취들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지금 대부분의 관심 있는 분들은 이어가면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검찰 특수부가 수사를 어떻게 하던 것인가. 뭐 말로만 있고 설로만 있고 우리가 영화나 뭐 소설 등등에서 상상의 영역에서 구현되던 것들이 박상용이라는 실제 현직 검사의 입을 통해 가지고 녹취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단어로는 우리가 회유, 압박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케이스별로 봤을 때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케이스에서는 진짜 다양한 거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수수사가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한 타깃을 정해놓고 이 타깃을 골인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고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인, 입고 뭐 표현을 써서 골인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결국은 구속 기소. 네, 구속 기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이를 때 드리블을 할지 페이크를 쓸지 패스를 할지 2대1 돌파를 할지 뭐 이런 거는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골도 오른발로 넣을지 왼발로 넣을지 헤딩을 할지 엉덩이로 넣을지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자면 박상영 검사의 그거에서 그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녹취가 공개되는 시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2023년 5월달, 6월달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점이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2022년 9월달에 구속됐어요. 그래서 3월달까지는 이재명 관련된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가 3월에 시작돼요. 3월에 시작되고 5월 19일 날인가 이화영 지사가 모종의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24일 날 나와서 진술할게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 엄청 출정이랑 말하자면 우리가 진술 세미나라고 불리는 검찰에 나가는 걸 엄청 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얘기들을 엄청 했겠죠. 박상영 검사 녹취해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밤까지도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거 안 되죠. 그렇죠.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하고 24일 날 나와서는 완결된 조서를 쓰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형식의. 그게 필요했던 거고요. 그걸 그렇죠.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틀 있다 얘기해 주겠다. 그렇죠. 나는 변호인을 만나서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25일 날 박상용이 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려운 부탁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사실은 박상용 검사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를 맡기로 했어요. 지금 면회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접견 갔다 왔고 거의 한국 사회 노레스트 검프. 그렇죠.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도 중심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박상영 검사는 자기가 수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양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자기의 변명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완전히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실제 무엇이 잘못된 말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제 말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화영 부지사 쪽에 뭐 요청도 받았고 그쪽 변호인들이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실제 내용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것들을요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박상용 검사의 그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다른 변호사들과의 상황 그리고 김성태의 접견 녹취록 그다음에 김성태 말고 방용철 뭐 안부수 등등등 관련된 사람들의 내용 이걸 전체적으로 다 놓고 보잖아요. 그럼 박상용 검사 말이 다 틀려요. 정말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기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오마이뉴스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뭐 저희도 뭐 어쨌든 보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저희도 안에서 뉴스룸 내에서도 혹시나 릭 될까봐 그래서 세게 될까봐 되게 철저하게 안보 보안을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것저것 단편적인 조각들인 것 같지만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박상영 검사가 계속 주장을 했던 거는 그래서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요청을 한 거고 우리는 그냥 거기 답변을 하는 것뿐이었고 그걸 자꾸 일정만 잘라가지고 짜깁기를 해서 마치 자신이 뭔가 한 것처럼 먼저 형량 거래를 시도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선동하는 거지, 이런 맥락을 하는 건데 나오는 모든 조각들이 다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아니 그러면은 본인의 이거를 입증할 만한 걸 무언가 제시를 하든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심지어 지금 박상영 검사 얘기하는 것처럼 서 변호사가 먼저 요청한 게 맞다고 하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상식에서 보았을 때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너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것도 저 부탁 좀 드릴게요. 죽겠습니다. 이게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검사가 평소에 하는 말인가? 제가 서초 출입을 안 해봐서 이걸 잘 모르는 건지 이게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 띄워주세요, 저 이미지들을.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저자세고
본인이 청탁을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청탁을 하는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지금. 네, 누가 이거는 봐도, 예. 여기에 대해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저기 어디가 짜기가 된 거고 저기 무슨 음절 단위로 잘라가지고 조작한 게 아닌 이상 저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바로 보여주시죠. 지금 그러면서 박상현 검사가 하는 말이 추가 수사들 지금 자기가 중단해 놓고 있다. 자기가 중단해. 검사들은 검사대로 불만이 넘치고 아무튼 제가 완전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 부인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화영 씨 그냥 처리하면 되거든요. 저게 1년의 문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협박 아닙니까? 협박이죠. 협박이죠.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시작된 수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2년이 걸렸는데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장동으로 시작했다 백현동 갔다 뭐 의료원 갔다 FC 갔다가 변호사 대납 갔다가 쌍방울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골키퍼랑 1대1 상황이다. 내가 지금 골 넣기 직전인데 갑자기 왜 이러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얘기를 앞에 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지금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있다. 왜냐 아까 얘기했던 이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꼭지가 따지면 예. 우리가 이재명을 영장을 뭐 예를 들면 수사를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요런 지금 개연성 앞에 서 있고 그거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얘기 안 하면 그냥 이화영 부지사가 다 받은 걸로 하고 10년 가죠. 뭐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 앞에 통화 내용이랑 그 보면. 10년부터 시작한다라는 10년부터 시작하는 예. 그걸로 가면 그걸로 정리합시다.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전용기 의원실에서 오늘 그 오후에 나온 공개한 그런 우리가 뭐죠? 언론 보도 기자회견 설명 자료 예.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그렇게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이즈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된다. 판사 이름도 거론이 예, 됩니다. 그렇게 예. 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이 통화 녹취록이 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화영 부지사 쪽에 협조하라고 요청하면서 김성태 씨하고 박상현 검사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네가 여기서 말을 해주고 네가 진술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씨가 곧바로 구속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체포되지 않도록 할 거야. 그렇지만 이 사건은 계속해서 질질질질 끌게 되고 시간을 되게 오래 갈 수 있으니까 너는 그 사이에 나가버리면 돼. 예. 대신 우리는 이재명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너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내용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얘기를 박상용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김성태 씨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정확히 종합을 해보면 실제 서민석 변호사나 이화영 부지사가 그동안 했던 말이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보세요. 사이즈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는 빼줄게. 너 예. 나가가지고 해결하면 되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니까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에 지금 오마이뉴스 보도 내용 중에 그 이해찬 전 대표 관련된 언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태가 그러니까 쌍방울 김성태가 이해찬 전 대표가 이제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 임대료를 뭐 대납해줬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우리에게 협조를 안 하면 이해찬이 곤란해진다. 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사실상 협박 말고 저는 다른 해석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조각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성현 검사는 되게 뭐 SNS나 이런 데서는 뭐 전용기 의원하고도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예. 뭐 토론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저희 뭐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도 실명 거론하면서 뭐 그렇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하고 있다 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것들이 막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오늘 선서는 왜 안 합니까? 증인 선서는 저는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자신 있고 막 토론하자 방송에서 할 거면 오늘 증인 선서 딱 하고 다 시원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쫄린 거지 쫄은 거. 지금 쫄렸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분이 부쩍 SNS에 글도 많이 올리고 예. 부쩍 그 방송도 출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부쩍 전용기 의원 같은 사람을 막 직접 공격하는 수 예. 있는 게 되게 늘어났거든요.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코너에 몰려있으니 빨리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자기 상사들이나 옛날에 일을 같이 윗선들을 했던 향해서.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지금 저기 국회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계속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검사가. 그러니까 이제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뭐 여당 쪽에서는 이제 박상용에 대한 비판, 야당 쪽에서는 이제 박상용에 대한 옹호 뭐 이런 것들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랬더니 서영교 위원장이 박상용 검사를 지금 바깥으로 나가서 대기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기하라고 하면서 선서를 하겠다 마음을 먹고 다시 들어와라. 이 얘기를 했는데 회의장 밖으로 지금 일단은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 증인 선서 안 하고 들어와서 저 사람 하는 말은 저 사람이 일종의 정치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의미 없는 것이고 이 위원회에서 증인 선서 하지 않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박성현 검사의 입장이나 처지를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이게 박상용 검사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전반에 대한 그러니까 특수부 수사
그 행태에 대한 얘기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사이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의 사이즈는 그러면 유력 대선 주자를 건드려야 되는 사이즈인데 이거를 부부장검사 한 명이 결정할 수가 없는 거고 이 사건이 전개되어 온 과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양쪽에서 경쟁을 하고 그럼 당연히 이 두 개의 지검에서 사건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명에 대한 수사를 다른 수사지만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대검에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보통 특수수사 같은 경우에는 일선 수사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처리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까지 갈 건지 이해찬까지 갈 건지 이걸 박상영이 어떻게 검사합니까?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예. 당연히 위와의 협의 속에 있었던 거고 저는 박상영 검사가 지금 두 가지 고립에 빠져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검찰 내에서 지금 도와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예전 같으면 난리가 났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플러스가 난리 나야지. 정당하게 수사해서 우리가 기소해서 지금 유죄 났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부분도 있는데 왜 이거를 정치가 정당이 건드리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검찰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뭐가 그 고립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여론에서는 박상용이라는 이름만 떠돌아다녀요. 근데 박상용 입장에서는 이걸 나 혼자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본인이 거예요. 다 뒤집어 쓴다고 보는 뭐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예. 지금은 적극 항변 모드로 예를 들면 개별 디테일의 어떤 부분은 양보해서 박상용 검사의 말이 맞는 부분도 있겠죠. 예.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지금 박상용 검사가 해야 되는 건 이 수사가 정당했고 이것뿐만 아니어도 이 기소는 정당했고 결국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냐? 내 수사는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은 들고 있지도 않은 증거를 갖고 다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통화 기록이 없어요, 박상영 검사는. 근데 맞아요. 이 통화를 갖고 뭐 풀 녹취를 까면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는 박상영 검사 장담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박상영 검사의 표현을 빌자면 나는 주범이 아니에요. 완전 주범은 따로 있어요. 나는 종범이에요. 이게 어떻게 봐도 종범이지 내가. 이 지금 말하자면 그리고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윗선에 대한 얘기들 본인도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처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같으면 이프로스가 난리 나고 뭐 위에 뭐 저 사람이 지금 부부장 검사니까 뭐 부장 검사, 차장 검사 줄줄이 사탕으로 뭔가 나와야 될 판인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지금 저기에 목소리 동조하고 있는 사람이 정유미 검사장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의 내용들은 검찰 자체가 조용합니다, 지금. 그럼 지금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고 서울고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TF도 있고 감찰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ING라고만 돼 있지 뭔가 결론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도 뭐 저기 이제 노출된 거 보면 법무부가 가진 권한으로 이걸 다 해결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아니 근데 들던데요. 그래서 조성호 보좌관이 예. 또 자기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이 연어술 파티 관련해서 이 박상영 검사에 대한 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실제 5월 17일이 징계시효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정리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법무부와 대검의 공식 입장도 비슷한 말입니다. 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수원지검에서 그 자료가 이제 안 나와가지고 이 네. 서울고검 TF에서 이걸 제대로 좀 마무리를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수원지검의 현장 조사도 이제 4월 9일에 가서 할 것이고 이런 거 저런 거 나오게 되면 4월 말 안으로는 아마 정리가 좀 될 것 같이 보여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은 실제 이 박상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수사를 할 때 이 사건을 2023년, 2022년 요때 이렇게 건드리고 있을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윤석열이 힘이 좋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박상용 등등등 이 수원지검에서 움직였던 사람들 힘이 제일 좋을 때에서 중앙지검하고 서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많이 했던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다른 검사들은 뭘 하고 있었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쟤네 저렇게 가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노골적으로 그쪽 편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죠. 실제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것 때문에 나중에 큰일 날 거다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박상용이 계속 주장하는 게 왜 아무도 날 안 도와줘? 왜 윗선을 그때 가만히 있어? 나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란 말이야. 막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이프레스에다 올리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막 읍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침묵을 택하면서 그 말을 오히려 아무런 그 대답 안 하는 걸로 그냥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정유미 검사장만 혼자 먼저 이제 딱 얘기했고 그 다음에 수원지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지휘 라인에 조금 이제 입장을 조금 밝혔는데 그럼 그게 확산이 되거나 이게 이 정권이 우리를 죽인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전부 다 부인하게 되니까.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하나도 아니에요.
일면 검찰이 약간 비겁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검사 집단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어떤 검사들의 이례적인 침묵에 대해서 지금 박상현 검사가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목적 중에 하나는 사실상 정치적인 탈출구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공천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 얘기도 나오고 거의 있어요. 그 얘기까지. 뭐 지방선거 때 공천을 받아가지고 그걸 탈출로로 해가지고 이 국면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굳이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갖고 저렇게 열심히 언론 플레이하면서 자기 홍보 장사하는 건데 거기에 굳이 우리가 동조해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인식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검찰 내에서도. 네, 그런 것도 예. 듣기로는. 그러면 박상용은 어쨌든 녹취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풀버전을 까자 그랬거든요. 네네. 본인은 풀버전이 지금 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어떤 말 했는지도 네. 통상적으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겠죠. 당초에 본인이 그 대화를 할 때는 네네. 이재명만 불면 된다. 대북 송금 사건 엮어넣을 수 있다. 이화영 불기만 불어라. 요 흔적만 나오면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다고 확신했던 거죠. 네네, 맞습니다. 국정원도 협조해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정원도 그 범죄에 공조를 하고 홍조한 거죠. 배후에는 청와대 대통령실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윤석열을 위치해서 죽이라라고 하는 암묵적 또는 실질적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런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실 국정원 그리고 수원지검 딱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배우가 누군지를 이야기를 하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혼자 다 덮어 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폭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자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박상용이라는 검사가 처음부터 수원지검 특수부가 아니었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에 꽂혀 들어온 사람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설명을 할 때 이 사건이 변호사비 대납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영장 유출로 수사관이 구속됐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당시에 영장 유출 사건이 수원지검 감찰부로 배정이 됐습니다. 감찰부로 배정이 됐고 박상용 검사는 수원지검 감찰부 소속 검사였어요. 감찰부 소속 검사로서 변호사비 대납의 영장 유출 사건을 조사를 하다가 상부에서 봤을 때 이 친구 일 잘하네 싶으니까 박상용 검사를 수원지검 특수부인 형사 6부로 꽂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박상용 검사는 수원지검 형사 6부에 꽂혀 들어온 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박상용 검사를 수원지검 형사 6부로 넣을 때부터 저는 검찰 수뇌부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럼 박상용 검사는 시작할 때부터 상부와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박상용 검사 혼자 죽을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급 편성, 김광민 변호사와 함께 조금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새로운 사실이 폭로되고 있는 내용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김광민 변호사 통해서 저희들이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동시에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십니다. 도원결이님, 가을풍경님, 그리고 홀링님, 이상님, 여름엔 수박님 이렇게 오랜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우기 스님도 와 계시네요. 그리고 김리나님도 고맙습니다. 다 함께 좋아요 누르면 전 세계에서 이 방송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방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궁금증이 갑자기 생겼는데요. 자,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국정조사 과정의 질의응답을 떠나서 꽂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배우가 있을 것이다. 검찰 수뇌부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박상용을 수원지검에서 이재명을 죽이라 라고 하는 전제로 보냈다고 하면 그냥 수뇌부라고 표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검찰 수뇌부가 자기들이 알아서 죽여줍니까? 결국 용산 대통령실과 연관이 돼 있다. 오늘 이시원의 등장이라는 것이 그것과 매우 밀접하다고 우리는 의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네. 일반 공무원이랑 달라요. 그렇다고 하면 박상용이 그리고 감찰부서에 있었던 검사가 느닷없이 특수부로 내려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대통령실과 충분히 소통하고 움직였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 거죠. 네네. 자, 그래서 지금 막 여러 가지가 막 머릿속에 돌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어떻게 지금 수사해야 되지? 국정조사 과정에는 수사를 바로 진행할 수 없나? 긴급 체포 또는 압수수색 할 수 없나?
또 하나는 야 이거 윤석열이 이제 관여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취재를 하면서 언젠가 한 번은 터뜨리겠다고 했던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난 뒤에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자기 임기 중에 무엇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광역단체장으로부터 두 사람이나 들었다는 말을 한 번 더 전원으로 들었으니까 이거 취재 과정에서 결국 저도 못했는데 오늘 이시원이가 갑자기 등장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이것을 이시원이가 위에 보고하지 않고 알아서 국정원에 이런저런 협조를 하라고 했을 리가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용산이 등장했고 이시원이가 나왔다고 하면 그 위에는 누구냐? 지금은 우리가 바깥에서 한동훈이 뭔가 주도하고 기획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동훈의 선을 이미 넘어섰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점에는 윤석열과 윤석열 비서실장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국정원 검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면 야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특검은 그러면 가면 되겠나 이것들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수준의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그 증거가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대응할지 좀 더 두고 봐야 하는데 결국에는 드리머님이 이런 말씀 주셨네요. 조작 기소 인간 살인자다. 뭐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요. 트라이님도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야, 이거 지금 국정조사 오늘 첫날인데 이렇게 나온 걸로 보면 이제 일파만파가 아니라 핵폭탄급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판도를 완전히 뒤엎는 상황까지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 박상용 검사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할지가 더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박상용 검사 답변할 도리가 없습니다. 답변할 도리가 없고요. 사실은 뭐 질문과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박상용 검사는 오늘 청문회 출석 끝나면 바로 긴급 체포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한다. 예. 자, 저 정도 내용이면 긴급 체포돼야 한다. 그렇죠. 국정원에서 지금 천만다행으로 그 자료는 다 폐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천만다행이죠. 그것까지는 폐기가 안 되는 모양이죠. 만약에 국정원에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국정원이 예. 이런 선별적인 자료만 주고 그리고 실제 무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다 빼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그건 아마 국정원 시스템상 불가능한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하고요. 사실은 결국은 이 무죄가 선고되긴 했지만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고 기소됐던 분이 박지원 의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 문건 폐기는 그만큼 중대한 사안인 거고, 그거 사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얘기한 이종석 장관이 얘기했던 해당 보고서들이 있잖아요. 네. 그 보고서들이 지금 이화영 재판부에 제출돼 있습니다. 저희 변호인들이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을 했고, 예. 거기에 따라서 국정원이 제출을 했는데, 이 재판부가 이것에 대한 열람 등사를 또 보류시켜놨어요. 아,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단, 이화영 부지사의 예. 변호인단이 그걸 다 제출해 달라고 해서 국정원이 제출을 해줬는데 네네. 열람 등사해달라. 우리한테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복사해 가자라고 하니까 그것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거를 재판부에 또 보려놨습니다. 이게 똑같은 일이 얼마 전에 그 법무부의 수원 구치소 감찰 자료. 네. 이것도 재판부가 보류를 해서 제출된 다음에 서너 달이 지나고 나서야 결국은 그 변호인이 입수를 했었는데 지금 국정원 자료도 지금 재판부에서 또 보류를 해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